동료였을지도 모를, 혹은 선배 등반가였을 그들의 차가운 육신 곁을 무심히 지나치는 풍경은 비극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에베레스트의 눈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에서 인류의 자존심을 물어봅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히말라야의 차디찬 줄기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들의 열망이 피어오릅니다. 세계 최고봉, 지구의 제3지점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를 향한 발걸음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결한 도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차마 외면하고 싶었던 부끄러운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45일간의 대대적인 정화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쓰레기가 무려 11톤, 그리고 얼음 아래 잠들어 있던 시신이 내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에베레스트는 세계의 지붕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대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오욕의 이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 그곳에 방치된 시신들, 그리고 구조를 외면한 사람들에 대한 에베레스트의 섬뜩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쓰레기장, 그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해봅니다. 해발 8,848m의 고고한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마다 인간이 남긴 흔적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 5,300m에서 시작해 죽음의 구역이라 불리는 사우스콜 7,925m에 이르기까지 에베레스트는 거대한 폐기물 전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은 단순히 물건만이 아닙니다. 빈 산소통, 찢어진 텐트, 플라스틱 병,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분해되지 않는 배설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영하의 기온 속에서 썩지도 못한 채 층층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45일간의 정화 작업에서 쏟아져 나온 11톤의 쓰레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쓰레기들은 만년설 아래 화석처럼 굳어버렸고, 기후온난화로 눈이 녹으면서 그 추악한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등반객에게 $4,000의 보증금을 내게 하고 최소 8kg의 쓰레기를 수거해와야 돌려주는 제도를 11년간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등반객들은 대부분 접근이 쉬운 저지대의 쓰레기만 수거했고, 고지대에는 여전히 50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 드론 활용 등 지속적인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향한 눈먼 집념은 종종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와 책임감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높이를 정복하러 간다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양심은 밑바닥에 버려두고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방치되는 시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에베레스트가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신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수습된 내구의 시신은 그나마 다행인 경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베레스트 곳곳에는 길을 잃거나 고산병으로 쓰러진 등반가들이 얼음 속에 박제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는 에베레스트의 지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수십 년 전 실종되었던 이들의 시신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등반객들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그린 부츠라 불리는 익명의 시신을 이정표 삼아 지나갑니다. 동료였을지도 모를, 혹은 선배 등반가였을 그들의 차가운 육신 곁을 무심히 지나치는 풍경은 비극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고산지대에서 시신을 운구하는 것은 목숨을 건 작업입니다. 헬리콥터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고도에서 시신 한 구를 내리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셰르파가 사투를 벌여야 하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국의 박무택, 백준호, 장민 등도 에베레스트에 있습니다. 그들은 2004년 5월 에베레스트 등정 뒤 하산 중 부상을 당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어몽길 대장이 이듬해 휴먼 원정대를 꾸려 8,750m 지점에서 박무택의 시신을 발견, 수습하다가 포기한 뒤 돌무덤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신들은 아직도 수십 년째 남아 있습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명언을 남긴 조지 멜러리는 무려 100년째 에베레스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그 높이에 비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풍경의 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차디찬 만년설 속에 방치된 영혼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그 정상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정상을 향한 탐욕이 인간에 대한 예의와 생명에 대한 경외심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찾는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오직 정상 등정이라는 타이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과 위급한 상황을 외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박한 산소와 극한의 추위 속에서 더 타인을 구조하는 것은 분명 초인적인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져 가는데도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등반 기록이라 할지라도 결코 찬사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의 눈먼 등산가들에게 에베레스트는 정복해야 할 대상일 뿐 존중해야 할 대자연이나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조난자를 외면하는 일이 왜 반복되는가? 왜 구조 요청을 듣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고산의 한계나 체력의 문제를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상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명성이 됩니다. 명성은 스폰서가 되고 다음 원정의 자금이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등반은 더 이상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성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과를 위해서는 일정이 중요하고 정상 타임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조는 그 선택을 방해하는 변수로 취급되곤 합니다. 실제로 에베레스트에서는 구조를 위해 정상 등정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 잘 남지 않습니다. 반면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언제나 크게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소비해왔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더 값싸고 여겨왔을까요? 정상은 산의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외면하고 얻어낸 등정 성공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구조를 요청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밟고 올라간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에베레스트가 쓰레기장으로 변한 것과 시신들이 방치되는 것, 그리고 구조를 외면하는 이기심은 모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천박한 정보교육에서 기인한 일란성 쌍둥이들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우리 모두의 자존심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지구의 면류관이 아니라 인류가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히말라야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곳을 찾는 이들이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최첨단 장비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자연 앞에 겸허한 자세와 생명을 아끼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레스트에 남겨둔 쓰레기와 이기심을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정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낮은 땅입니다. 높은 곳에서 보여준 우리의 품격이 곧 인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에베레스트가 다시금 순백의 위용을 되찾고 그곳을 오르는 이들의 마음 또한 눈부시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